지금은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수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먼저 예시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문서 3개를 갖고 왔어요. 보통 3개로는 안 하겠죠. 몇만 개, 몇천 개로 하는데 이 문서 3개를 갖고 왔는데 문서 하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인지 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문서 2는 철수는 야구와 농구를 좋아한다. 문서 3은 미세먼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야외 스포츠를 참가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진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을 가지고 내가 얘네가 토픽이 그러면은 어떤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문서가 이렇게 작을 때는 바로 보이겠지만 문서가 너무 많으면은 이걸 이제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뭐 논외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주는 파라미터를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LDA 같은 경우에는 토픽의 수가, 그러니까 즉 주제의 수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게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연구자가 대략 이렇게 봤더니 뭐 이거 토픽의 수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홀란도나 뭐 그 코헤런스, 코히어런스 이런 값들로 유사도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토픽의 수를 내가 만약에 2개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개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LDA가 뭘 하느냐, 이 바로 레이턴트 디리클레어 알로케이션이 뭘 하냐면 문서 내에 어떤 토픽이 분포할 전체 확률과 토픽 내에 단어가 어떻게 분포할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포를 추정을 할 때 쓰는 분포가 디리클레 분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가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픽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LDA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서 내 토픽 분포를 봤더니 얘가 이제 내가 2개라고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A 토픽, 1번 토픽, 2번 토픽이라고 생각합시다. A 토픽과 B 토픽으로 구분을 해줘요. 문서 1은 A 토픽이 한 90%인 것 같고 B 토픽은 10%, 문서 2는 뭐 A가 5, B 토픽은 95. 그리고 뭐 문서 3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고 또한 이 토픽들 내의 단어 분포를 보여주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위주로 이제 결과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토픽 A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한 40%를 차지하는 것 같고 요 문서로 봤을 때 그리고 상태라는 단어는 한 20% 그리고 뭐 토픽 B는 봤더니 야구, 농구, 스포츠, 야외 뭐 이런 것들이 이 주제를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즉 이 결과를 봤을 때 그 수치 앞에 표현이 되어, 그러니까 이 단어 앞에 표현되어 있는 수치는 특정 토픽에 대한 기여도를 표현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미세먼지가 이 토픽을 표현하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요거는 야구, 요거는 농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이 토픽 A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연구자가 보고 이 단어들을 보고 왜냐면 토픽 A는 이름이 없으니까 요 미세먼지 상태 이런 걸 보고 요거의 주제는 뭐 미세먼지이구나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저언제 단어들을 쭉 본 다음에 지금은 너무 심플한 예시라서 쭉 보신 다음에 A의 토픽은 무엇이다. 이 문서는 이 3가지의 문서는 토픽 A에 이제 하나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토픽 B는 뭐 스포츠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연구자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문서가 저희가 이제 문서를 긁어왔는데 이 문서가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안 바뀌네. 이게 문서가 예를 들면은 창의성에 대한 문서, 그래서 온만데 다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 막 이렇게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 다 있으면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그 토픽을 구성을 하는데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창의성이 되게 크게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의성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항상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등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토픽의 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냐?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홀란도와 유사도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홀란도 같은 경우는 이 토픽 수가 많아지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연구를 해보니까 유사도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던데 둘 다 같이 보고는 하지 해줬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을 때 토픽 A와 토픽 B가 있었는데 토픽 A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사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토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요 단어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4개일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일 때 이게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토픽의 개수가 이렇게 7개일 때 얘네가 유사도가 높은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어라고 하고 7개 정도를 채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약간 룰 오브 썸에다가 약간 그냥 연구자가 선택을 하는 자기적인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DA 모형을 돌릴 때 랜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어디서 출발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랜덤 스테이트를 어떻게 지정해 주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구자의 판단과 도메인 난리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토픽들은 되게 여러 차원으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정보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차원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토픽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인지 위아래인지는 크게 정보가를 해석을 하진 않고 그냥 얘네들끼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유사한 거죠. 즉, 그러니까 1번, 3번 두 토픽이 더 유사하고 더 유사하고 1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유사한 걸로, 더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의 퍼센트는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건 전체 토큰 중 차지하는 퍼센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이제 문서들이 있고 여기 이제 토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간단히는 단어들 이렇게 끊긴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토큰이. 그러니까 이 전체 토큰들 중에서 몇 프로가 이 토픽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뭐 얘가 제일 크잖아요. 뭐 1번 이렇게 제일 크면 얘 주제를 근데 사실 여기서는 크게 뭐 2번도 크기 때문에 사실 크게 그게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4개의 토픽으로 내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1번 토픽이 그 문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39 이런 건 이제 불용어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LDA가 작동하는 수치, 그러니까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더 복잡한 식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요 토픽이잖아요. 토픽이래. 요 도큐멘트잖아요. 얘네들이 도큐멘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요 내용이 이제 있고 나는 이 많은 도큐멘트들이 어떠한 토픽들로 구성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대신 이 토픽이 몇 개인지는 내가 미리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토픽을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내가 4개다. 노란색 토픽, 분홍색, 뭐 초록색, 뭐 청록색 이런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4개다. 4개 토픽이다. 이 토픽의 이 내용은 아마 추출된 단어들을 보고 연구자가 붙여주겠죠. 4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딱 지정을 해주면 이 도큐멘트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LDA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 문서는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토픽들은 이게 이제 토픽이잖아요. 이 각각의 토픽,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4개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 연두색은 아예 없다고 지정이 됐네요. 예시에서는. 그리고 이 토픽들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접근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얘네들을 이렇게 토큰들을 끊어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뭐 오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용어 처리가 되고. 그럼 이 토큰들을 다 끊은 다음에 얘네를 토픽 4개로 그냥 랜덤하게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랜덤하게 할당을 하고 그럼 이제 얘네가 다 랜덤하게 할당이 어느 또 토픽에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터레이션 계속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이 특정 단어 하나는 요 특정 단어 하나만 잘못돼 있고 다른 이렇게 얼로케이션 된 단어들은 다 제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즉 이 문서 안에 한 단어를 제외하고 다른 단어들은 올바르게 토픽에 얼로케이트 됐고, 토픽에 이게 뭐라 얼로케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지정이 됐고 분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문서의 이 토픽 확률까지 이제 추정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단어 하나만 제외하고 다른 단어들은 다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이 단어가 어디에 토픽에 할당되어야 좋은지를 이제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수렴을 하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 결과를 아웃풋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문서 안에 존재하는 이 단어잖아요. 실제로 보는 건 이 단어들을 이제 각각 보게 되는데, 그걸 봤을 때 이 단어,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그럼 도대체 어떤 토픽에 이제 특정 문서 내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토픽에 할당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추정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문서가 이 문서가 몇 프로의 토픽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추정을 해내고, 특정 요 문서에 대해서 그 다음 문서로 또 가서 이 추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문서별 토픽의 분포와 그리고 토픽별 단어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거의 저희가 직접 보는 거는 이 토픽별 단어 분포가 되게 되고, 이 단어들이 이제 이 토픽을 구성하는데 얼마의 수치들을 이제 수치를 보고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통해서 이 토픽의 이름을 이제 지정해주고, 레이턴트한 토픽들, 이 문서가 레이턴트한 어떠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냥 결과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